안녕하세요. 고추 플러스 박상용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나요? 오늘도 날씨가 많이 춥네요. 주말에 저기 강원도와 충청도, 전라도 쪽은 눈이 엄청 많이 왔는데 여기 제가 사는 인천하고 이런 쪽은 거의 눈이 안 왔어요. 잠깐 흩날리다 말았는데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또 오늘 또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어딜 가든 또 뭐 이렇게 지인들을 만나건 그러다 보면 이제 항상 이제 저한테 제가 이제 교육이나 이런 쪽에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많이들 이제 저한테 아이들에 대해서 물어보기도 하고 또 데려오셔서 또 저를 만나게 하기도 하고 저보고 아이를 좀 관찰해보고 얘기 좀 해달라고 하고, 그래서 이제 제 직업 특성상 사람들을 관찰하고 하기 때문에 정말로 많이들 물어보십니다. 어떨 것 같냐, 근데 저도 뭐 직접 가르쳐 보지 않은 이상은 뭐 쉽게 말을 할 수는 없고, 근데 단지 이제 전방에 교통약자 보호구역입니다. 제가 제한 속도를 해드릴 수 준수하십시오. 있는 조언은 좀 더 아이가 좀 큰 세상에서 좀 경험을 쌓을 수 있게끔 자꾸 도전하는 300m 기회를 앞에 교통정보 수집 만들어줘야 구간입니다. 된다. 지금부터 결과에 축적을 하지 말고 과정에 축적을 해야 되는 시대다. 그 과정에서 분명 이 아이가 나는 이런 데서는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어하고 뛰어들 수 있어야 된다. 지금은 한국의 많은 학생들이 자신이 원하지 않는 걸 하면서 나중에 원하는 걸 찾았을 때 뛰어들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순간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거는 어느 순간 아이의 무의식과 이런 마음속에 망설여지는 행위가 이 아이의 스스로를 발목을 잡는 일이 생길 수 있다라는 점에서 저는 너무나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도 그런 주입식 교육을 받고 이렇게 대학을 다니고 했지만 계속 저는 그 안에서 꿈틀대는 게 있었거든요. 더 큰 세상이 있다. 좀 여기저기 많이 돌아다녀 봐야 되고 많이 봐야 되겠다 생각을 가졌음에도 저도 30이 넘어서야 해외로 여행을 갔죠. 그리고 FI를 만나게 되면서 이거는 한국에서 배울 수 없는 거구나. 한국인의 사고에서는 도저히 이걸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제가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 당시에는 정말 말이 교수지 FI를 같이 배우는 입장에서 뭐 자신의 뭐 그런 분야야 있겠지만 이 FI는 정말 사람의 인생을 다루는 분야이기 때문에 진짜 단순히 뭐 전문 지식 좀 있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절박하게 찾았고, 그래서 이제 인도로 향하게 됐고, 거기서 정말 FI를 통해서 아이들이 달라지는 걸 보았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걸 보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렇게 트레이너가 돼서 교육을 할 수 있는 자리까지 온 거죠. 정말 제가 이렇게 이런 단계까지 올 수 있었던 거는 정말 또라이 소리 들이고 미친놈 소리 들으면서 외국에 나가서 몇 달씩 살고 또 돈도 못 버는 상황에서 정말 부모님 고생시켜가면서 이렇게 미친듯이 FI만 빠져들어서 지금 이렇게 이 자리에 오른 거예요. 제가 이런 경험을 하고 나서 이제 아이들을 봤을 때 과연 이 아이는 자신 앞에 주어져 있는 그 기회를 잡을 것이냐 잡지 못할 것이냐라는 것들을 정말 저는 많이 냉정하게 보고
저한테 오는 아이들은 어쨌든 계속 300m 앞에 새로운 교통정보 환경에 수집 구간입니다. 적응할 수 있도록, 도전할 수 있도록 자꾸 제가 변수를 만들고 그 변수에 맞춰서 아이가 적응해 가는 것들을 제가 줄 수 있는 선에서는 계속 600m 앞에 시속 만들어 60km 주려고 신호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노력을 하죠. 그래야 아이도 어디 나가서 우왕좌왕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정말로 약 400m 앞 시속 아 이런 게 또 60km 바뀌었네 하고 이렇게 과속 빨리 신호 위반 적응하고 단속 해나갈 수 있기 구간입니다.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많은 어머님들이 그냥 아이에 대해서 밖에서 평가해 주는 모습들 이런 것들에 상당히 많이 의존을 하시는데 정말 이 아이가 현재 하고 있는 거에서 즐거움을 느끼지 못한다면 내가 이런 공부를 하는데 이런 게 재밌구나라고 아이가 느끼지 못한다면 점점점 이 교육 과정이라는 것은 레벨이 올라가기 때문에 결국 어려운 문제를 접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럴 때 내 아이는 주저앉을 것인가 아니면 붙들려서 매달려 갈 것인가 라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정상지능의 여학생 한 명을 수업을 해서 지금 이제 2달째 접어들어가고 있는데 지금까지 엄마 아빠가 생각했던 것과 제가 들은 것과 그리고 제가 FI를 딱 아이한테 시켜보고 나서 아이의 실체를 보는 것과 너무나 달랐다라는 겁니다. 가장 큰 문제는 아주 잘한다라고 주변의 피드백을 받고 본인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가장 학습의 기본기부터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는 것을 엄마는 지금 보고 있고요. 아빠도 장애를 겪는 언니보다는 월등히 더 나을 줄 알았는데 실질적으로는 상당히 빈 구멍이었다는 것을 알고는 상당히 좀 충격을 좀 받으신 상황이고요. 600m 제가 앞에 시속 60km 정말 신호 아이랑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카톡을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느꼈던 게 이 아이는 뒷심이 부족하구나. 앞에서는 한다고 하지만 뒤로 가면 시들어버리는 시속 60km 번개탄 같은 과속 아이구나. 신호 위반 단속 구간입니다. 그거에 비해서 언니는 지난 세월 저랑 거의 2년에 가까운 세월을 저랑 같이 수업을 해오면서 집에서 엄마가 훈련시켰는데 언니가 더 참숙 같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고 정상지능인 동생이 더 오히려 기본기가 상당히 취약한 지금 현재로서 지능상으로는 학습 따라가고 하는 그런 모방행위는 더 잘할지 몰라도 정말 이렇게 학습을 지속시켜 나가는 데 있어서의 그런 끈기와 인내 이런 것들은 너무나 취약하다라는 겁니다. 정말 언니가 초반에 저한테 와서 겪는 그런 모든 과정들을 다시 겪고 있어요. 그리고 가장 안 좋은 버릇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모든 학생들이 다 그런데 이 수학에서의 과정을 전부 다 그냥 연산에만 의존해서 숫자만 보고 숫자로만 뭔가를 해볼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게 정말 이거는 비극 중에 비극입니다. 많은 인스타나 유튜브에서 뭐 수학은 이렇게 가르치자 저렇게 가르치자 라고 막 얘기를 하고 뭐 보드게임으로 가르쳐보자 뭐 해보자 많이 그래서 엄마들한테 막 공동구매 돌리고 막 미친듯이 팔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거 보면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정말 본질을 600m 앞에 시속 추천해내는 60km 거 자체를 싫어하는구나 시속 60km 라는 생각을 저는 떨쳐버릴 수가 없고요. 정말 그냥 그때 이렇게 하면 되냐 하는 그런 임시 방편의 방법들만 열심히 좀 추종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문제가 왜 이런 말들이 쓰여 있고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못하고 그냥 숫자 가지고 이렇게 해봐라 하니까 계속 숫자만 가지고 하는데, 이거는 마치 그냥 한 번도 300m 앞에 사고 다발 망치도 구간입니다. 벤치 뭐 이런 많은 그런 공구들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도 안 600m 들어보고 앞에 시속 실습도 안 60km 과속 들어본 단속 그냥 구간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와가지고 던져주면서 야 이걸로 빨리 여기 못 박아 하니까 정말 뭣도 모르고 막 박으라 하니까 아무데나 박아가지고 나무 찌그러지고 모습 삐뚤어지고 정말 그런 상황하고 똑같은 거죠. 정말 이런 목수 현장 일을 한 번도 안 해보다가 정말 사업이 쫄딱 망해가지고 정말 아무 약 400m 일거리도 없고 돈벌이도 없어서 어느 날 새벽 인력시장 갔는데 목수할 줄 알아요. 그래서 네 그냥 가서 시키는 대로 할게요 갔는데 진짜 망치가 어떤 망치인지도 모르고 못을 어떻게 박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정말 그런 완전히 그냥仙人같은 사람이 이것저것 시켜도 나무도 제대로 썰지 못해서 나무 다 망가지고 못은 박았는데 전부 삐뚤어져 갖고 다시 빼야 되고 정말 그런 300m 앞에 상황과 교통정보 수집 구간입니다. 너무나 똑같지 않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아이들은 나 사칙 연산은 할 줄 알아요. 그냥 그걸로만 버티는 건데 솔직히 진짜 이렇게 가면 사실 중학교 고등학교 수학은 이미 끝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 안타깝다라는 잠시 후 시속 50km 수학 문제집에 있는 모든 문제가 결국은 일상과 관련이 돼 있고 그런 일상에 관련돼 있는 것들을 어떤 약속된 그런 수학적 기호와 숫자를 이용해서 증명해내고 현상이 지금 어떤 일로 어떻게 돼서 이런 변화가 나타났는지를 검증하는 그런 건데 비가 눈이 내리기 시작하는데요. 이런 것들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숫자만 보고 하다가 안 되니까 안 되겠어요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요즘 아이들, 굳이 장애 아동만이 수학에 대해서 담을 쌓는 게 아니라 지금 정상 아동의 고학년들도 지금 상당히 이런 수학에 담을 쌓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아주 단순한 물건 가지고 이렇게 규칙성을 배워가면서 배우지 못한 아이들은 결국은 AI에 밀릴 것이고 그렇게 되면 거의 20살이 되어서도 사회에 나갈 수 없는, 나가서 할 일이 없어지는 사람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사실 하게 됩니다. 참 문해력 많이들 얘기하시지만 그냥 단순히 글을 읽고 무슨 말인지 아는 그런 문해력은 미안하지만 AI를 잘 활용하면 정말 아이의 눈높이에서부터 최고 난이도의 설명까지 다 아이가 접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활용하는 능력은, 실생활에 써먹는 능력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가장 쉬운 도구들을 사용해보는 경험이 축적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FI에서 말하는 이 중재학습 경험이라는 게 정말 올바른 중재 자극을, 모델이 될 수 있는 중재 자극을 아이에게 제공해주고
그 경험이 성취 경험으로 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중재자를 만나야 된다라는 게 FI 이론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죠. 사람은 사람에 의해서 나아진다. 그리고 이런 중재자의 중재학습 경험이 수준이 높고, 그러니까 질적으로도 우수하고 깊이로도 상당히 넓이와 깊이가 있다라면, 여기서 사담이지만 제 아들 이름이 유담이에요. 그래서요, 좀 아이가 좀 넓고 깊게 살았으면 좋겠어서 이름을 그렇게 넓을려 깊을 땀 이렇게 해서 지었는데, 정말 중재자가 어떠한 사고의 깊이와 넓이를 갖고 있느냐가 FI에서는 중요한 핵심이다. 근데 대부분의 현재 치료사들이, 인지치료사들이 장애아동을 가르친다라는 것은 그냥 과거에도 해왔던 자신이 먼저 경험한 지식과 정보일 뿐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의 어떤 그런 생존에 필요한 그런 지혜와 도구가 되지 못하고, 그냥 우리 때도 했는데 너도 해야 돼 라고 하는, 그냥 먼저 경험한 사람의 썰을 푸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마들이 똑같이 치료사랑 집에서 가르쳐도 아이가 안 달라진다, 왜 아이는 모르느냐. 근데 아이들이 저한테 오면은 바로 이해하고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고수들이 가진 노하우고, 절대 일반 치료사들, 죽어라고 치료실에서 있었지만 나이만 먹어가고 실력은 생기지 않았던 치료사들이 갖는 공허함이죠. 내가 10년 가까이 20년 가까이 이렇게 치료센터 바우처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죽어라고 나는 아이랑 시간을 보냈는데, 왜 내가 보낸 그 수많은 시간은 내 경력이나 실력에는 도움이 되지 않되느냐. 그거는 자신이 장애아동에게 정말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비법과 노하우가 너무나 없었어. 그냥 아이랑 맨땅에 계속 헤딩하고 있었고 삽질하고 있었고, 그거를 세월이 지나 보니 느끼는 공허함입니다. 참 제가 어떻게 보면 가장 소외되고 가장 낮은 그런 영역인 치료 분야에서 이렇게 20년 가까이 있으면서 느끼는 거는, 기본기가 너무나 없는 치료사들이 많고 센터장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어느덧 제가 초창기 때 만났던 그런 치료사들이, 센터장들이 여전히 그 자리에, 오랜만에 워크숍에서 만나거나 얘기를 들어보면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는데도 더 떨어졌다, 그런 느낌을 받기 때문에 확실히 요즘은 일반 아동이든 장애 아동이든 전부 다 기본기가, 태도가 문제인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얼마 전에 새로 들어온 여학생이 엄마가 원장님 어떤 사람이냐 그랬더니 지독하게 한 가지에 대해서만 집중하고 파고드시는 것 같다. 다른 거에 대해서는 일체 말을 안 하고 계속 글씨를 똑바로 쓰는 거에 대해서만 자신에게 계속 요구하고 있다. 이런 원장님은 지금까지 처음 만나본다 라고 하면서 정말 지독하다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정말 그래도 공부를 좀 하고 난 놈이 되려면 지독함이 무엇인지는 어렸을 때부터 좀 겪어봐야지 그 아이도 내가 좀 한번 이렇게 해볼까 라는 생각도 갖는 겁니다. 그거를 줄 수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는
그런 거죠. 정말 우리가 가끔 TV에서 보면 뭐 저기 강원도나 어디 그런 산골짜기에서 정말 옛날 전통 가마식으로 도자기를 만들어내는 그런 장인들이 도예가들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정말 좋은 흙을 참 멀리까지 가서 사가지고 와서 그 황토흙을 가지고 반죽을 해서 또 자신이 직접 다 발로 치대고 또 치대고 그러면서 정말 더 이런 황토흙이 반죽이 되었을 때 더 그 안에 공기가 생기지 않고 정말 100%의 어떤 그런 완성된 어떤 그런 황토흙의 점성을 유지하는 그런 능력을 정말 며칠을 걸쳐서 숙성 과정을 거쳐서 또 만들고 도자기를 또 돌려가면서 그림도 그려가고 만들고 또 그것을 며칠을 동안 그 또 가마를 달구고 또 최고조의 온도에 오르는 그런 정말 며칠 동안 잠을 안 자면서 그렇게 고생해서 정말 자신이 만든 걸 건조한 걸 집어넣고 또 장작불을 떼가면서 그 조그만 구멍으로 막 애타게 불꽃을 보면서 어느 정도 됐겠구나 하고 느끼는 거. 그런 다음에 나와서 정말 그 짧은 순간 자신이 그 생각했던 그런 도자기의 모양이 나오지 않으면 가감하게 망치로 그냥 바로 때려서 깨버리잖아요. 미련 없이 그냥 깨진 조각으로 바꿔버린다는 거, 미련을 버려버리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정말 100개 가까운 거를 구웠는데 쓸만한 거 한두 개 말고는 다 부셔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작품성을 인정받은 사람들은 그 건진 하나의 도자기가 몇백만 원이 되고 몇천만 원이 돼서 정말 이런 예술 작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집에다 소장을 하고 하는 거겠죠. 그거는 그 수많은 그 시간과 그 손길을 거쳐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그냥 물을 담고 음식을 담고 밥을 담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지만 하나의 작품으로서 그게 음식과 물과 또 차를 담았을 때의 그 조화를 생각했을 때 자신이 생각하는 그런 조화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 그러니 가감하게 박살내 버린다라는 겁니다. 아마 이런 것들을 정말 아이들이 봤을 때는 이렇게 TV 다큐멘터리를 봤을 때는 와 할 수 있지만 정작 그 현장에서 같이 해보는 경험을 한번 해본 아이들은 평생 잊지 못하는 최고의 경험이 될 거라는 겁니다. 앞으로도 많은 정보를 가지고 그냥 새롭게 정리하고 조합을 하는 것들은 AI가 인간을 능가할 것이지만 정말 마지막 최종적인 인간의 판단으로 해야 될 일들은 점점점 더 도제식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제 역할을 할 거다라는 겁니다. 내각의 결과로 많은 논문들이 쏟아져 나오면 내는 그 논문들을 분명히 자신이 검색 엔진을 이용해서 찾아내고 우리에게 바로바로 출간되자마자 얘기를 해주게 될 겁니다. 하지만 그걸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어떻게 적용할 건지를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면 그 사람은 에게는 AI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거랑 똑같습니다. 저는 정말 갈수록 더 영재 교육부터 일반 정상 아동들의 상위권 아이들의 교육은 정말 다시 옛날의 그런 방식으로 직접 다 경험해보고 아이가 그런 모든 경험과 느낌들을 온전히 자기 것으로 소화해가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리고
정말 치료사들 또한 앞으로 누구나 가서 돈 내고 들을 수 있는 대학원 교육으로는 전문가가 되지 못할 거다. 석사 박사 2년 동안 출석해 가면서 앉아서 들은 것보다 AI로 한 일주일 집에서 틀어박혀서 강의 16주 강의 주제별로 AI랑 공부해 보면 그게 더 빠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제 우리가 가르치는 사람이든 또 배움을 받는 아이들 모두가 좀 껍데기를 좀 벗어 던져야 된다. 저는 정말 엄마 치료사 장야동 모두가 다 벌거숭이 임금님을 빨리 읽고 내가 지금 이렇게 벌거숭이 상태로 미친놈처럼 돌아다니고 있었구나, 빨리 정신 차려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아침 뭐 이런저런 얘기로 또 시작을 했는데요. 조금씩 눈발이 날리는 거 보니까 오늘 오후에는 상당히 많은 눈이 올 것 같으니 안전운전 하시고 따뜻하게 입고 외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